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두 분도 이미 예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 여담 야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 파일 어제 MBC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말이죠.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예, 어떠셨어요? 원래 또 기대치가 좀 높으면 기대치에 못 미칠 때 많은 분들이 또 실망하기도 했다 뭐 이런 지지자들의 얘기도 좀 듣긴 했는데 네. 오늘 자세히 얘기 나누겠지만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되짚어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자세히 얘기를 드릴까요? 잠시 뒤에 하시죠. 예, 그러면은 기대치에는 못 미쳤다. 예. 기자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몇 가지 부분에서는 분명한 문제점이 발견됐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일 전 의원도 보셨습니까? 저도 봤습니다. 실시간으로 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MBC 시청률 올려줄까 봐 안 볼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청률이요? 평소보다 한 7배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니까 안 볼 수 없었고 우리 박 의원님 기대치 말씀하시고 민주당 의원님들이 본방 사수하자, MBC 본방 사수하자 해서 상당히 기대를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차차 지금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도 기자 출신인데 굉장히 서글픔을 느낍니다. MBC는 전통을 가진 지상파 방송입니다. 그 회사의 기자들이 정식으로 취재한 것도 아닌 것을 받아가지고 소위 이 전파는 사실은 주인이 국민인데 그 국민한테 알 권리라는 걸 빙자해서 알렸는데 그게 정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그런 행위였는지 우리가 사적으로 어떤 대화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사실 몰래 녹음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를 소위 녹음한 분은 법원에서는 그 유튜브 서울의 소리 촬영 기사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녹음을 몰래 했고 사적으로 대화한 게 너무 명백해요. 인터뷰라고 볼 수 없는 내용들인데 그걸 MBC가 받아서 보도를 이제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서글픔을 느낀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주영진의 뉴스브리핑도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MBC의 서울의 소리에서 전해준 녹음 파일이고 그래서 MBC가 보도를 한 것이고 저희는 그걸 검증할 수도 없고 7시간 분량의 녹음 파일을 확보하지도 못했고 그러면 이걸 과연 서울의 소리에서 어제 MBC 방송이 끝난 뒤에 방송사들에게 주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를 준 게 아니라 일부 부분을 줬고 MBC에 나간 부분이 있고 또 나가지 않은 부분도 있고 말이죠. 과연 어떠한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려야 할지 대단히 고민스러운 지점입니다. 어쨌든 본격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오전에 나온 어제 저녁에 방송됐으니까 당연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반응들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어제 저녁에 나온 방송을 보긴 봤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보긴 봤습니다. 그런데 그냥 봤습니다. 이 정도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관심이 있어서 당연히 봤습니다. 당연히 봤지만 그냥 봤을 뿐이고 저는 그 문제에 대한 저 개인적인 관심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경제에 더 관심과 기울일 생각입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민생, 또 이 나라의 운명과 미래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보긴 봤습니다만 국민의 민생,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상일 전 의원님, 네. 윤석열 후보도 반응을 보여야 될 것도 같은데 말이죠. 제 생각에 오늘 이제 오후 2시부터 불교 관련 행사가 하나 있고 아마 끝나면 3시쯤 되지 않을까. 결국 이제 백불 형식으로 기자들이 늘 질문을 하기 때문에 지금 기자들은 제일 첫 질문이 이걸로 예상될지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후보가 본인의 어떤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2시부터 시작되는 일정이 끝나고 나면 기자들이 질문을 할 텐데 그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윤석열 후보의 생각도 여러분께서 들어보실 수 있을 거다. 이상일 전 의원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방송 나가기 전에 윤석열 후보의 반응
어땠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방송을 잘 보지 못해서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밤에 MBC에서 이제 배우자 치욕이 보도가 될 얘기인데 이게 그래서 뭐 저는 내용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용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서 언급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사실 어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나 김건희 씨도 MBC에 어떤 내용이 나갈지는 몰랐던 것 아닙니까? 네, 저희는 이제 김건희 씨는 녹음 파일을 갖고 있질 않죠. 김건희 씨는 본인은 녹음을 전화기에 안 했기 자동 때문에. 녹음 기능을 그게 설정을 안 해놨다. 없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녹음된 내용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상대는 처음부터 접근하는 경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제 웬만큼 아시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특정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쉬운 세 차례로 알려져 있죠. 7시간 45분 어제 방송에는 분량에. 쉬운 두 차례. 예, 이렇게 쉬운 두 나온다고. 차례 이렇게 나온 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녹음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상대는 녹음을 갖고 있고 그거를 이제 서울의 소리도 갖고 있고 열린공간 TV도 갖고 있고 아마 MBC도 갖고 있는 것 같고 저희는 없기 때문에 MBC에서 반론권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를 하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제 방송된 내용을 알려주면서 반론을 받아야 되는데 아주 짧게 뭐 몇 마디씩 해서 김건희 씨하고 통화가 되면 그 통화를 하면서 알려주겠다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역시 정통 언론의 이 정도에 맞는 취재는 아니었다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씨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인가요? 이명수 기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녹음된 통화 내용이 MBC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어떠한 주제로 김건희 씨의 이야기가 나갔는지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께서 어제 방송에 저렇게 나갔구나 이해가 되실 겁니다. 먼저 미투와 관련해서 김건희 씨의 생각이 나갔죠. 보수는 미투가 안 터진다. 왜? 돈을 주니까. 미투가 터지는 건 돈을 챙겨주지 않아서 터지는 거다. 나와 윤석열 총장은 안희정 전 지사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상당한 논란이 되고 아마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강한 비판을 받아야 된다. 왜? 여전히 피해자가 존재하는데 저런 내용이 어쨌든 MBC를 통해서 공개가 되면서 김건희 씨의 생각이 드러났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수사. 조국 수사가 그렇게 펼칠 건 아니었는데 그런데 조국의 적은 민주당이다. 검찰을 너무 강하게 공격했다. 일부 유튜브 유시민 씨 같은 사람들이 너무 강하게 자기가 뜨려고 공격하면서 저 수사가 커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갔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건 진보가 아니라 보수다. 문재인 대통령도 아니다. 바보 같은 것들이 진보가 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선거대책위원회,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도 본인이 오고 싶어 했다. 먹을 게 있으니까 잔치판에 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오히려 오고 싶어 했다. 윤석열 후보가 강하게 모시고 싶었다기보다는 본인이 오고 싶어 했던 것이다 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선거 캠프 운영과 관련해서 이명수 기자에게 나하고 참 잘 맞을 것 같다. 우리와 함께 일했으면 좋겠다. 오면은 뭐 정보업 같은 거 하면은 잘할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시키는 거 하면 된다. 잘하면 1억도 줄 수 있다. 이재명 후보가 된다고 챙겨주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신의 관련된 의혹, 뭐 줄리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또 전직 뭐 검찰 고위 간부와의 사생활과 관련해서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나이트클럽 가는 거 싫어한다. 나는 그 시간에 도사들과 삶은 무엇인가 뭐 이런 얘기하는 걸 오히려 좋아하고 하루 종일 클래식 음악만 듣는다. 그리고 그 검사와의 문제는 사진이 공개돼도 상관없고 또 자신이 줄리였다라고 주장한 전 태권도 협회 회장인가 계속 그 얘기해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오히려 그 사람이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많으니까. 이렇게 저희가 주제별로 여러분께 정리해 드렸어요. 다시 한번 그 화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미투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고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한 이야기가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이야기, 선거 캠프 운영과 관련한 이야기, 본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박 의원님 이렇게 보면 여기서 박 의원님 아까 말씀하시고 싶어했던 문제가 있는 발언이다. 어떤 부분입니까? 예, 먼저 뭐 이 문제를 가장 아마 우려했던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도. 그래서 아마 반론 형식으로 먼저 보냈다고 그 MBC에서도 보도를 했는데 김건희 씨가 선거 운동을 주도적으로 개입한 적이 없다.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방송에서도 좀 나왔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물론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입니다만 이미 7월부터 그런 캠프 구성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했었고 심지어 그 이명수 기자를 코바나 컨텐츠 회사에 데려다가 특강까지 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 특강을 한 대상이 캠프라기보다는 그 코바나 콘텐츠인가요? 그 회사 사무실에 와서 했다는 거죠? 그 회사를 한 건데 그 당시에도 뭐 서초동 캠프 얘기도 있었고 왜냐하면 그 네. 당시에 아직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이었으니까 이제 캠프 구성에 아마 모태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여기 와서 특강을 했었는데 그 특강의 대상이 코바나 콘텐츠의 직원과 뭐 수행 비서라는 사람 그리고 이런 분들까지 해서 5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문제 삼고 싶은 지점이 뭐냐면 그 특강의 대상입니다. 코바나의 콘텐츠 직원이 왜 자신의 일과 관계없는 윤석열 후보의 캠프 일에 동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 나가는 것은 뭐 그 사람의 자유일지 모르지만 그것과 관련이 없는 김건희 씨의 회사 직원이 저 여기는 아마 뭐 개인 회사인지 주식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직원들이 왜 그런 특강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저희는 알 수가 없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여러 가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부당 노동 행위일 가능성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우상호 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대가성으로 언론사 기자에게 돈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선거법 위반의 여러 가지 정황도 좀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볼 때 주도적으로 김건희 씨가 선거운동을 처음부터 의도했고 거기에 여러 가지 구성에 참여했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대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건희 씨는 정치를 아주 질색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정치하는 거 반대했다. 그래서 뭐 이혼 도장을 찍을 뻔했다. 뭐 이렇게까지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뭐 전체 방송을 들어본 것은 아니지만 방송에 나온 모습으로 볼 때는 굉장히 정치색이 강하고 이 선거 캠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깊숙이 활동을 한 정황들이 충분히 느껴진다라는 점을 전 우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죠. 박상혁 의원께서 문제점이 보였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왜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얘기를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이상일 전 의원이 나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고요. 저희는 김건희 씨의 목소리 이미 뭐 매체를 통해서 다 나갔는데 그 사이에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를 해놨는데 고민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어쨌든 네, 박상혁 의원님. 아니 뭐 저런 지점들이 제가 예. 생각했던 지점들의 주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상혁 의원이 미투 이야기를 먼저 해주실 줄 알았더니 자, 자신의 회사, 이 회사의 직원들이 왜 선거와 관련된 강의를 들어야 하느냐, 또 그 기자에게 왜 대가를 줬느냐, 이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강하고 그리고 선거에 있어서 대단히 적극적이었다. 윤석열 후보의 말이 거짓말 아니었느냐, 정치하는 거 반대했다는 말. 여기에 대해서 이상일 전 의원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대화에서 이명수 씨가 내가 그만두면 뭐 어떻게 뭐 일단은 어제 방송에서는 안 나왔지만 본인이 서울의 소리에서 받는 급여가 그다지 크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건 어제 방송에 안 나왔죠? 방송에는 안 나왔죠. 예.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말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명수 기자의 취재와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가 네. 이 김건희 씨의 발언에 대한 쟁점이라고 할까요? 그걸 한번 다 정리한 다음에 이명수 기자의 취재 윤리, 뭐 취재 원칙 문제는 없었는지 한번 나중에 또 이제 이야기해 보죠.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뭐 캠프에 들어와서 일할 수도 있지. 근데 실제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런 상황이고 정말 적극적으로 캠프에 관여해서 이명수 씨를 넣으려고 했으면 사실은 부인 입장에서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사람 넣을 수도 있죠. 근데 그 행위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냐?
만약에 잘못된 사람을 넣어서 이제 쓰고 이래서 무리를 빚을 때 이제 책임이 생기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고 특강은 이미 캠프가 꾸려진 다음의 일입니다. 특강은 시점이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찾아보십시오. 시점이죠? 특강은 제 기억에 9월 말쯤 됩니다. 9월 말로. 예.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입당 직전에 캠프를 아주 소규모로 꾸렸어요. 그리고 7월 말에 입당을 하고 7월인가요? 무슨 네. 국민 캠프인가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저는 제 8월 기억에 그때 윤석열 후보가 저는 연기만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캠프 공보실장으로 일했지 않습니까? 제가 캠프에 합류한 게 한 두 번째, 그러니까 네. 1차 캠프 멤버가 있다면 두 번째쯤 되는데 제가 한 8월 10일경 전후로 캠프에 네. 들어가서 활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9월 시점이면 캠프가 굉장히 커져가지고 활동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캠프 관계자들이 거기 가서 특강을 받은 건 아닌 거로 알고 있고 김건희 씨 개인 회사인 코바나 콘텐츠 회사에 뭐 직원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도 그 사무실에서 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아까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서초동 캠프라고 하시는데 서초동 캠프는 있지도 않습니다. 서초동 캠프라고 통상 말할 때 뭘 뜻하느냐면 윤석열 후보를 도와주는 그 변호사들이 활동하는 변호사 업무 공간을 그렇게 민주당이 캠프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거기 가서 코바나 콘텐츠 가서 강의를 들은 것도 아니고 그분들하고 완전히 무관하게 이루어진 그 행사고요. 그 강의를 뭐 했다면 뭐 소정의 강의료를 지급한 거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이 아마 고발도 할지 모르겠지만 법적인 판단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뭐 캠프 구성에 관여한 일도 없고 그다음에 이명수 씨가 그 특강을 할 때 특강 내용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들어보셨어요? 그것도 자, 안 나오고 알겠습니다. 있었습니까? 그러면- 특강 내용이 예. 대선 캠프 구성 뭐 이런 거하고 관련된 건지 일반적으로 본인이 그동안 관찰해 왔던 정치 이야기를 한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짧게 박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을 좀 짧게 해주세요. 김건희 씨는 윤석열 후보의 정치 참여를 반대했다. 그런데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김건희 씨가 대단히 적극적이었다. 선거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캠프 어떻게 꾸리고 와서 도와줘. 뭐 우리랑 함께 캠프에 하면 참 대해서 좋을 텐데. 굉장히 불만을 예. 나타내기도 아니,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정치 참여를 반대한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정치를 하면 뭐 이혼할 수도 있다고 말한 시점은 사실은 이제 검찰총장 그만두고 그 직후일 수 있어요. 그 윤석열 후보가 그 이야기 했죠. 근데 윤석열 후보는 이미 6월 29일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캠프를 꾸리기 위한 준비를 해 나가는 상황이었고 7월 말에 입당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 전화는 언제부터 이루어지냐면 7월 초부터인가 이루어지거든요. 7월 6일부터요. 네, 그렇다면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남편이 이미 대선 출마의 마음을 굳히고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걸 인정을 하고 부인으로서 남편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나름 해오는 차원에서 이제 했던 거고 무엇보다 알겠습니다. 한 예. 말씀만 더 드리면 예. 저 통화가 이루어진 거는 김건희 씨가 가장 고통을 겪었던 그 정대택 씨와 관련해서 그 이명수 씨가 마치 장모 예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 어머니 이야기죠. 두둔해 줄 예. 것처럼 해서 접근했기 때문에 완전히 마음을 놓고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예. 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 이상일 전 의원께서 좀 압축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계속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토론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가 선거에 대단히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또 기자를 불러서 자기 회사 직원들 상대로 강연하도록 하고 강연료를 준 것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어쨌든 반대한 건 사실이지만은 남편이 정치를 하기로 결심한 이후에 부인으로서 도와줄 수 있는 것, 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는 그거는 안 했습니다. 아니 그거는 이제 박 의원이 그렇게 예. 말씀하셨고 그거는 이제 만약에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면 법적인 판단이 내려질 거라고 이상일 전 의원 말씀하셨고요. 근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예. 이게 이 특강이 이루어진 시점이 9월이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건가요? 9월인가? 특강 시점은 저는 9월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쯤이요. 예. 예. 한번 찾아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오늘 헤럴드 경제 보도인데 여기 5명이 특강을 받았고 1명은 코바나 콘텐츠 직원이었고 그다음에 김건희 씨의 수행비서 2명과 또 캠프 관계자라고 하는 2명이 와서 5명이 받았다라는 게 이제 오늘 보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커버넌트 콘텐츠 직원은 명확하게 그 직원이기 때문에 전혀 부당 노동행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수행비사란 분들 법적인 신분이 제가 보기에는 커버넌트 콘텐츠의 직원일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 하나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게 9월이든 입당을 한 시점이든 아니든 간에 오히려 저 입당한 후의 시점이라면 계속적으로 문제됐던 것이 뭐냐면 이른바 비선 라인, 윤핵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개사과 문제할 때도 이것을 기획한 사람들이 누구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그 당시에도 네. 언론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은 장소가 어디냐 뭐 이런 논란도 있었죠. 그런 것들의 기획자가 누구냐 뭐 SNS 담당자가 캠프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언론들의 여러 가지 보도가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이러한 홍보 파트와 관련되어서 아마 김건희 씨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네. 사실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행위, 그다음 노동과 관련된 부당한 지시 그리고 선거법 위반 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법률적인 검토들 그리고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일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또 반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뭐 고발을 당연히 하리라고 보지만 그에 대해서는 저는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는 게 맞다. 그리고 아마 그거를 일종의 부당노동 행위다. 또 선거법 위반이다. 글쎄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지 앞뒤 이 소위 정황을 훨씬 더 살피고 말씀하시는 게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고 자꾸 이제 민주당이 이 제2의 최순실 씨 프레임으로 이렇게 엮기도 하는데요. 최순실 씨와 김건희 씨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의 부인이에요. 그래서 대선 후보의 부인으로서 예컨대 말씀하신 홍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김건희 씨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저도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언론이 보도를 쭉 했던 거를 보면 소위 인스타그램과 관련해서 집에서 후보의 사진도 찍어서 올리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관련해서 후보 부인으로서 남편의 이미지를 국민께 알리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 이런 생각.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두 번째 어떤 부분이 문제 지점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마 박 의원이 앞으로 한 개, 두 개 정도 더 얘기하시면 되겠죠? 예, 뭐 지금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이 미투 문제에 관련된 그 의식인데요. 뭐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이 성인지 문제와 관련되어서 굉장히 부적절한 생각, 굉장히 이건 뭐 법적인 판단까지 물론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안희정 지사 문제는 민주당으로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적절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김건희 씨가 자기뿐만 아니라 우리 아저씨도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김건희 씨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평소에 굉장히 연출된 이른바 대본을 통해서는 알고 있지만 진실한 이분들의 생각을 속내를 좀 알게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저는 그래서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 영입한 이수정 씨 같은 분들은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할 건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적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그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서 김건희 씨 본인이 대변인단을 통해서 반론 청구를 하면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송구스럽다는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좀 더 경위를 이제 김건희 씨 쪽 입장이죠. 어제 방송에는 그거는 안 나오는데 이명수 씨가 먼저 여권 인사들, 뭐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 이런 분들 이야기를 하면서 여권 인사들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면서 대화를 유도를 한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서 답을 들으려고 했던 분은 이명수 씨고 그에 대해서 뭐 편안하게 답을 했던 거죠. 근데 어찌됐든 그 답변의 내용이 부적절했다고 본인이 인정을 하고 송구함을 나타낸 겁니다. 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분명히 피해자가 존재하고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까지 난 부분입니다. 어제 반론 보도를 통해서 잠깐 아까 다시 볼까요? 반론 보도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밑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나갔는데 말이죠. 김건희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하게 그 피해자가 여전히 있고 그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시간이 지났는데 또다시 이 문제가 공론화됐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그 피해자에 대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사과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들이 SNS에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제가 봤고요. 또
여권 변호하시는 변호사분들이 또 관련해서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뭐 이거는 김건희 씨와 또 윤석열 후보가 아마 기자 질문 받으면 하게 될 일이고 김건희 씨는 기자들이 만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뭐 따로 입장 표명이 나올지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세 번째 문제입니다. 좀 전에도 나왔지만 조국 장관, 네. 전 장관 수사 문제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검찰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 수사가 커진 것이다. 뭐 조국 전 장관의 적은 민주당이다. 그 말은 조국 전 장관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뭐 당연히 대통령께서 지명한 장관 후보자니까 그만큼 그것을 뭐 보호해야 되고 하는 문제는 당연히 민주당의 뭐 여당으로서의 책임인데 이 문제를 보는 시각 자체가 네. 굉장히 검찰권 자체를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것. 그것도 검찰총장인 윤석열 씨가 그렇게 해도 문제인데 이 김건희 씨 자체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조국 전 장관 사태를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 후보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만 뭐 재판부에 대한 여러 가지 사찰 문제 그리고 본인의 정치적인 야심 그다음에 청부 고발 문제까지 이어지는데 이렇게 볼 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야심이 있었다라는 것이 추후엔 또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뭐 지금 보는 것처럼 수사 문제에 대해서 검찰을 공격했으니까 수사가 커진 거다. 굉장히 부적절하지 않겠습니까? 이 공권력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과 없이 속마음을 드러낸 것도 이번 뭐 소득이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씨가 그런 생각, 조국 전 장관 수사가 왜 커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이미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 이미 정치에 참여할 그렇죠. 저는 그런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 저는 그 이후의 과정까지 충분히 연결되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씨가 그런 속내를 은연중에 드러냈다. 예.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고요. 저는 김건희 씨의 저 말씀만 가지고 윤석열 당시 총장의 생각을 유추할 이유도 없다. 부부 사이에 뭐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지만 윤석열 후보는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본분에 맞게 활동을 저는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김건희 씨는 그냥 사적으로 아주 뭐 누님 동생 할 정도로 친한 사람에게 뭐 편안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뭐 저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전체 사실은 저분의 생각을 다 듣기 위해서는 저 문제에 있어서 보다 여러 가지 내용의 말씀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단편만 가지고 속단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고 조국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해서는 그 법원에서도 많은 혐의들이 지금 확인이 돼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 그 많은 혐의들은 있는 그대로 검찰이 성역 없이 수사했기 때문에 그 혐의가 확인이 돼서 기소가 되고 재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이 어제 MBC 방송을 보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SNS 활동을 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SNS에 글을 올렸는데 한번 볼까요? 김건희 씨는 조국 수사의 방향 전환에 대해 최소한 알고 있었고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괘씸죄가 더해져서 수사를 세게 했다는 것이다. 조국은 불쌍하다. 이 말은 이러한 배경을 인정한 말이다. 라고 조국 전 장관은 SNS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도 아마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상혁 의원께서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요. 주영진의 소통 창구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 댓글로 질문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두 분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상일 전 의원이 문제점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혹시 그런 게 있다면 그리고 이번 방송을 통해서 오히려 이런 게 더 확인됐다. 그동안 몰랐던 게 이런 게 있다면 그걸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일단 먼저 하나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뭐 사실은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지하게 다룰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의심은 갖고 있고요. 일단 뭐 본인에 대해서 그 이명수 씨가 여러 가지를 묻는데 그 개인과 관련된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전직 검사와의 문제 또 뭐 소위 말해서 줄리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해명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미투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사과를 했지만 추가로 좀 더 2차 피해자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저는 사과의 말씀도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건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좀 김정인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듣기 거북한 말씀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적 대화에서 우리가 뭐 편안하게 뭐 본인의 생각을 충분히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지만 일단은 저렇게 녹음이 돼서 국민 대중에게 공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좀 송구함을 또 필요하는 게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기자로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그 말 중에 김종인 전 위원장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마 제가 들었다고 하더라도 저 부분은 중요한 하나의 취재 자료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이 올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갔고 윤석열 후보의 진짜 생각은 뭐냐, 이준석 대표는 진짜 생각이 뭐냐라고 할 때 김종인 전 위원장이 강력하게 본인이 오고 싶어 했던 것이다라고 하면은 일단 그동안 기사 났던 부분이 이건 좀 틀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이었거든요. 그게 그만큼 내막을 같이 살고 있으니까 알고 있었던 것뿐이다 아니면 관여했다 뭐 관여했다라는 데까지 지금 또 추론이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제가 저는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이제 떠나고 나서 다시 돌아올 거냐 이런 뭐 여러 가지 질문도 받았습니다만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봤거든요. 근데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계기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김종인 전 위원장을 바라보는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의 생각. 이 사람은 자기가 먹을 게 있을 때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수틀리면 떠난 사람을 다시 잡지 않을 것이다. 왜 그렇게 강국하게 잡지 않았는지 그리고 다시 모시지 않을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보여줬던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언급은 안 하려고 했었는데 좀 사실 확인이 좀 돼야 될 것이 윤석열 후보가 김건희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무속 문제가 나왔을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신실하게 다녔고 그래서 구약 성서를 지금도 외우고 다닐 정도다. 이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방문하고 나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나왔습니다만 이분은 이렇게 평소 도사들과 교류하기를 좋아하고 오늘 세계일보 보도에도 나왔지만 선대 이후에 그분이 뭐 실질적인 역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후보가 한 2차례 정도 만났다고 또 인정까지 했습니다. 무슨 건진법사, 자칭 국사라고 주장하시는 분인데 이런 분들과 아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또 어제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고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구약 성서를 평소에 외우시던 분들이 도사들과 평소 교류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데 그런 부분 관련돼서도 좀 다른 정황이 나타났다. 이거 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세계일보 보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선대위의 반응, 선대본부의 반응을 보면은 오가긴 했다. 이건 인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건 2차례 만났다고 분명합니다. 아까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 만난 건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네. 후속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가 예. 났죠. 예, 기사가. 예. 확인을 안 해줬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실은 후보에게 물어봐야 되는 조금 측면이 이따가 뭐 있지만 백브리핑 하면은 한번 그 질문도 나오겠네요. 근데 그분이 네트워크 본부의 본부장으로 있는 분을 만나러 그 몇 차례 그 이제 선거 사무실에 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무속인이 아닌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 그 이미 그 직책도 있지 않습니까? 불교 관련해 무슨 제가 정확히 외우지는 못하지만 거기에 직책을 갖고 있는 분이고 무속인은 아니다라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그분이 네트워크 본부에 어떤 직책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들이 확인해 드릴 수 있던 거죠. 그다음에 서울의 소리가 추가로 그 녹음 파일을 좀 더 공개한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요. 그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이 무속인 뭐 소위 말해서 이 영적 활동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아니 나는 그런 무속인들 만나질 않는다. 그러면서 내가 더 세기 때문이다. 네. 이런 말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이렇게 딱 핀포인트를 해가지고 그걸 왜 끄집어내서 방송을 공격을 근데 제가 이렇게 좀 하는 지적을 하고 거는 싶은 게 뭐냐면 세계일보 세계일보 제 말씀 매듭지고 예. 그거는 그 마저 다 듣고 또 확인을 하고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그분이 무슨 선대위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느냐 안 맡고 있느냐가 전 중요한 게 아니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그분이 2020년도에도 윤석열 2020년도면은 검찰총장을 할 때 아니겠습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근데 그때부터 윤석열 후보를 만났다라고 얘기하면서 주변에 얘기를 해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가 인정을 했다고 전 좀 기사를 봤는데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처럼 그다음에 뭐 아까 안 만난 게 아니고 천공스승을 소개하신 분이 김건희 씨잖아요. 우리 윤석열 후보에게. 그래서 그런 분들과 여러 가지 폭넓게 교류해온 것도 사실이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 그분들의 종교 활동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국정에 관련된 부분들, 검찰에 관련된 부분들, 자기 신의 검찰총장의 거취와 관련된 부분들을 상의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해명과 다르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고 굉장히 우려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이 캠프 운영이나 대선 도전과 관련해서 뭘 해왔다는 식으로 단정을 하시는데요. 증거를 내놓고 말씀을 하셔야죠. 그리고 한 번 만났다 손 치더라도 세계일보 보도가 맞다고 가정해도 누가 소개해서 만났을 수는 있는데 그 만난 그 전모 씨가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대선 도전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를 했다는 뭘 내놓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고 천공수님 그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의 그 만남으로 인해서 그분의 어떤 여러 가지 견해가 후보에게 주입이 돼가지고 후보의 선거 전략이나 후보의 언행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알겠습니다. 그 보도만 가지고 이렇게 단정을 하십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오늘 아침 어제 김건희 씨 방송을 보긴 봤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민생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조금 전에 박상희 의원이 문제 제기하신 뭐 법사 이런 사람이 뭐 국민의힘 선대본부에서 어떤 직책을 맡았다 이런 세계일보 보도와 관련해서 또 한 얘기가 있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권진 법사가 아. 정부에서 근무한다는 그거에 대해서 설마 저는 사실이 아닐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제가 영화 좋아하는데 그 샤먼이 전쟁을 결정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21세기 현대사회 핵미사일이 존재하는 이런 나라에서는 샤먼이 그런 결정을 또는 그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최순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그게 뭐 똑같은 사안도 아니고 이미 지나간 일인데요. 5,200만 명의 운명이 달린 이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진지한 고민과 또 전문가들의 치밀한 분석과 또 리더의 확고한 철학과 가치 비전에 의해서 결정되고 판단되어야 된다. 거기에 정말 운수에 의존하는 무속 또는 미신 이런 것들이 결코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두 분 이야기하시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한번 들어온 거 볼까요? 에치진오라고 하는 아이디 쓰신 분. 일반인이 수다 떠는 정도인데 그걸 편집해서 방송을 합니까? 라고 질문하셨고 여유라고 하는 아이디 가지신 분 성상품화가 당연한 듯 얘기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마 비판적인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이건 질문이 아니네요. 김정임이라는 아이디 가지신 분들 김건희 줄리 의혹 해명했다. 정숙이라고 하는 아이디 가지신 분들 남편이 대선 후보인데 당연히 적극 참여해야 하지 않나 뭐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요 첫 번째 부분은 오히려 이상일 전 의원이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박 의원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예. 일반인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사적인 통화를 한 부분인데 그거를 수다 떠는 정도인데 편집해서 방송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뭐 저희가 방송한 것은 아니고 이제 MBC에서 네. 얘기를 한 것이고 저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고민의 지점들이 좀 충분히 있었습니다. 방송을 보면서도 이런 부분들이 어느 선까지 보도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좀 고민할 필요한 점이 뭐 있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김건희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본인이 나와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대통령 후보자로 후보 부인으로서의 공적인 생각들을 또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제 아마 MBC에서도 방송을 한 것은 아닌가 뭐 이렇게 지적이 되고요. 그래서 아마 법원도 수사에 관련된 거나 아니면 사적인 부분들은 가급적 제외하라고 네. 하는 결정을 내린 것도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짚은 지점들, 뭐 선거에 개입하는 지점들, 뭐 조국 수사에 관련된 지점들, 그다음에 성인지의 문제,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공적인 대통령 후보자의 부인으로서의 굉장히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영부인 담당. 예. 근데 제2부속실이라는 곳이 단순히 일정만 정하고 그러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의 부인들, 그 가족들은 굉장히 많은 국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과 접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제안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이 부속실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 전혀 인식도 없고 의식도 부재하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던 계기였습니다. 같은 주제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들 아마 다 저희가 이야기한 것 같고요. 예. 이미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아마 많은 기사의 댓글에도 지금 질문 주신 분의 저런 생각을 표출하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사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마음 턱 놓고 상대방을 믿고 한 이야기들을 아무리 후보의 부인이라고 해서 그걸 게다가 또 지상파가 그걸 받아다가 편집을 해서 이렇게 내보내는 행위가 과연 언론으로서 정도인지 온당한지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미 판정을 내렸다 이런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현명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박 의원님 그 제2부속실 폐지 관련해서요. 제2부속실을 폐지한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 부인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대통령의 비서실의 비서관이 뒷받침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따로 예산을 더 드리고 인원을 늘려서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할 이유는 없겠다는 입장으로 이야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